지난번에는 그 이틀에 걸쳐 가지고 노자 1장, 2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 할 차례인데, 노자 3장은 이 하상공의 이름을 짓기를 안민이라고 지었어요. 이 하상공이 81장마다 전체를 두 자씩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안민을 했는데, 그 안민장은 이게 노자의 정치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 철학, 정치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자 철학을 갖다가 이 세 가지를 하려면 이 정치 철학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되겠죠. 이 두 번째는 인생론이고, 첫 번째는 이제 우주론인데, 이 세 가지가 이 정치론에 해당돼요. 정치 철학은 정치론이 낫겠죠. 정치론이고, 그 인생론이죠. 인생론. 논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노자 사상의 기본인데, 이 중에 이제 그 1장은, 노자 1장은 이 우주론이에요. 노자 1장은. 노자가 이 우주를 바라보는데, 이 우주론은, 노자 사상의 핵심이면서 동양 철학에서 그 이전에는 이 우주론을 철학을 끌고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개 그 다신론에서 유일신을 바뀌어지면서, 옛날 원시 시대는 다신론인데, 다신론에서 이제 유일신 신관이 바뀌어져 오는 가운데서 유과의 신관이나 목과의 신관이나 신관들이 있는데, 특히 이 노자에 와서는 신을 거부하면서 원리를 갖다가 우주의 원리를 끌고 도는데, 이게 노자 철학에서 아주 특색이고 처음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인생론인데, 이 인생론은 뭐냐면 이런 우주론을 통해서 사람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체득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나온 게 인생론이죠. 요거는 되게 2장이지, 2장에서 나오는데, 이 2장에서는 뭘 했나 지난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도 2장에 처음으로 성인을 들고 나와요. 성인. 2장에서는 성인을 들고 나오는데, 이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은 우주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대대를 해가지고 두 가지 대대의 상태다. 낮과 밤이다. 남, 여다. 예쁘다, 안 예쁘다. 잘났다, 못났다. 등등 이런 대대인데, 이게 세상 상황인데, 이 대대를 극복해서 하나로 합일시키는 거죠. 의식을. 이런 합일의 경지에 이르면 바로 2장에서 말한 거예요. 이 2장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성인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거죠. 2장에서. 3장에 오늘 안민편 할 차례인데, 이 안민편은 어떤 거냐면 1장과 2장의 이치를 깨달은 뛰어난 성인이 백성들을 결국은 편하게 해주는 게 근본 원리란 걸 내가 3장에는 걸치고 나온 거죠. 3장에는. 이 안민편의 이미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 백가인데, 제자 백가들 한결같이 뭘 했냐면 자기들 사상을 통해 가지고, 각자 사상을 통해 가지고 모두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건데 초점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유가 철학이나 목가 철학부터 전부 다요. 그러한 철학 사상 중에 이 노자가 나타내고 있는 원리도 근본적으로는 이 정치 철학을 바탕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노자도. 그래서 이 한나라 말기엔 위진남북조 와가지고 이 경이 원래는 이 덕도경이 돼가지고 덕은 바로 이 치도의 원리인데, 이 치도의 원리는 덕을 앞에 세우고 도가 뒤에 갔던 건데,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혼란한 데 오면서 인간의 수양을 갖다가 근본을 하면서 도덕경을 바뀌어져 가지고 독이 앞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문에 지난번에 마왕퇴예나
곽점촌에 나오는 고 노자들은 전부 다 덕경의 앞에 가 있던 거죠. 그거는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바로 이 정치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 덕경의 앞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 1장에서 있는 우주론의 세계와 2장에서 대대를 극복한 성인이 이런 깨우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안면이죠. 오늘날 똑같지요. 오늘날도 깊은 공부나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잘 사람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자 철학을 할 때 이 정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노자 철학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바탕에. 그러고 그 정치 문제는 육아 철학과 같이, 육아 철학도 군자나 성인들 나오듯이 육아 철학 같이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 이 우주론 같은 건 육아 철학에서는 천이죠, 천. 똑같이 통하는데 이 우주론 육아 철학 천입니다. 뒤에 한번 다 하겠지만도. 그 맹자에서 말하는 진심 지청 그럴 때 마음속에 하늘 깨닫는 건데 바로 이건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최고라 봤기 때문에 이 3장은 바로 1, 2장을 이어가지고 3장에서 무의 철학을 갖다가 하는데 오늘 이 정치, 노자 정치 철학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무의지치라고 합니다. 무의지치. 함이 없는 다스림. 무의지치. 오늘 나와요. 이 무의지치는 어떤 경우로 말하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이 무의지치의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가 누구냐면 서경에 나오는 요임금. 요임금이 객안가를 부리며 백성들이 객안가를 부리면서 요임금을 칭송하게 된 건 바로 요임금이 무의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무의는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적 철학으로 말하면 시중입니다. 시중. 그냥 상황에 맞게끔 도와주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여주고 비 오면 비를 가려주고 그 다음에 멀리 갈 것 같으면 도와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행위는 하긴 하는데 했다는 의식을 갖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 그 자연심을 하는데 이게 소위 그 육아 철학에는 천심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제가 천심이라는 말, 육아 철학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노장 철학은 자연심이라고 그래요. 자연심. 그냥 자연이 흘러가더니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장이 말하는 무의예요. 무의 철학. 그러니까 무의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자기라는 의식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무의입니다. 무의.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가장 좋고 편한 일을 그냥 해주고 자기는 물러나는 거죠. 그게 지금 3장의 주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의 제일 첫 대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띄어쓰기 할게요. 불상 띄우고 현, 사민 띄우고 부정이라. 자, 이거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불상현, 현인이죠.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아니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툼이 없게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 현에 대한 문제, 현에 대한 문제인데 현명하다는 것은 일단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죠. 현명한 사람. 그런데 이 현명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이 사람들을 숭상해서 자기 옆에 두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자연의 순수한 마음보다도 그 당시에 춘청시대처보다도 그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옛날에 맹자 하실 때 배웠겠는데 맹자도 배웠었겠지만 이 직하학당이라고 기억나시죠?
이 직가학당에는 이 제나라 선왕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이 선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 과시를 하는 거죠. 나는 지식인이 많다. 뒤에 가서 진나라 때 여부리 같은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이고 또 전국시대 전국사공이래 가지고 이 전국시대 사공이래 가지고 전국사공이래 가지고 춘신공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사공에 맹상궁, 춘신궁, 평원궁, 뭐 신양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왕자급인데 자기들 세력화시켜서 굉장히 많은 문객들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현명한 사람을 많이 두어가지고 권력을 확장시키겠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많이 두는 거면 권력 확장이거든. 그러니까 어진 일을 숭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다투게 되는 거죠. 자꾸. 잘났다 못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분수, 안부의 육아철학이 안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실은 안부이라는 말이 노당 철학에도 굉장히 많이 통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에 편하게 돼야 되는데 이 분수에 편하게 살려면 사람 수양이 돼야 되는데 수양이 안 된 상태에서 살다 보면 끊임없이 외적 욕구에 끌려가는 거죠. 아, 누가 말이야 조금 배웠다는 사람을 가지고 대우해주더라. 그럼 나도 그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면서 서로 잘났다는 걸 다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불상현이래요. 어진 일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한테 다투갈 일이 없어. 그냥 각자 그냥 천연한 거야. 유럽의 현대 정치 혹시 KBS에서 하는 거 보시면 유럽에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 이렇게 일상생활을 잡은 거 보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뭐냐면 봉급 받아 먹고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한 사무실에서 보좌관 한 명, 두 명씩 한 명씩 두고 그 다음에 그 이 국회의원들 뭐 지방에 가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토론을 갖다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어서 국가 정책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신분입니다, 이제. 그게 부끄라파의 현대 정치더라고요. KBS 특집을 다른 걸 보면, 아, 맞아. 이게 정치는 이런 거야, 원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현명함을 다투게 심부름권, 심부름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불상현하면, 어진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한테 다투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권력의 문제, 권력의 문제. 권력을 통해서 자기 확장시켰다는 그 세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기 띄우고 난득지 띄우고 화, 사민 띄우고 불이 띄우고 돌아. 자, 이거는 뭐냐면 부의 문제 있잖아요. 아까 권력의 문제나 뭐. 아까는 이 권력의 문제였는데 지금 부의 문제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매몰되기 쉬운 게 결국은 이거와 이거죠. 부와 귀죠. 권가죠. 권세라고 그러죠. 부와 권력이죠. 부와 권력. 그런데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민을 하는 지도자가 돼서 첫째는 많은 지식인을 끌어내니까 자기가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권력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부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에. 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재물이죠. 증기한 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자, 얻기 어려운 보물들은 거의가 뭐냐면 남에게 과시용입니다. 마치 어떤 이 행사에 가면은 좋은 목걸이, 좋은 옷 입고 가서 과시하듯이 난득지화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이건 전부 다 과시입니다. 권력의 과시, 정말 자기 위치의 과시입니다. 그 과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부에 대한 과시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사또나 하여금 도덕질을 만들잖아. 도덕질 하게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소한 일상 자체가 축복이라 느끼는 걸 갖다 계속 알게 하면은 이 부끄라파가 원래 경치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 어떤 정인데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갖다 계속 알게 하면 부질없는 욕망이 끌려다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회의 지도층들이 권력에 집착하고 부에 집착함을 해가지고 아래에서 그걸 뽐받는 겁니다. 아래에서 다 같이 속여도 되고 말이야. 쉽게 해서 이런저런 해가지고 돈도 벌어도 되는 거죠. 그럼 위에 사람이 이렇게 정말 깨끗한 상태가 되면 자연직 그 가마에서 백성들 살 필요 없는 거야. 오히려 골치 아파. 국회의원 골치 아파. 그 바쁜 세상에 난 롤러도 못 다니고 골치 아파. 이 부끄러워가 이거 그런 식이 된 거죠. 이러한 부와 권력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나타낸 거죠. 첫 번째.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는 거. 두 번째, 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불현 띄워. 이 현, 견양 불현, 드러낼 현자입니다. 견도 괜찮아요. 뭐, 견도 괜찮은데 현이 더 좋아요. 견도 뜻이 통하고 현도 되는데 현이 더 좋아요.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욕심낸말한 것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볼경자인데 욕심내면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가 오래간만에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평소 때 생각했던 욕망들, 욕구들 그걸 갖다 전부 다 채워야 되겠다는 게 가욕이에요. 대개가 하면 권력을 잡으면 이런 게 너무 많죠. 내 평소 때 못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못했는데 그러나 지도자가 되면 바로 불현가욕이라. 평소 때 내가 생각했던 욕망들, 가욕은 하고자 욕자니까 하는 거니까 뭔가 하고 싶었던 거, 가욕은 하고 싶었던 거, 가능 보거든, 뭐 하고 싶어 했던 거. 그런 거, 욕망을 가졌던 거, 이 말이죠. 그걸 갖다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는 그 순간에 세상은 뭐냐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 띄우고 민심 띄우고 그래야 돼요. 지도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백성들도 그 욕망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부질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리더가 옛날에는 지금 리더는 지도자는 뭐냐면 가장 많은 정보와 가장 많은 권력과 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촉구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좋죠. 그러나 지도자가 그걸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행복하면 맞아.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실없는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현가욕입니다. 지도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걸 드러내주면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고 어지럽지 않게. 이 어제까지 우리 집 옆에서 막 갓나게 사다가 오늘 권력을 잡았더니 국회의원 됐더니 말이야. 갑자기 뭐 집도 좋은 거 사고 뭐 차도 좋은 거 끌어. 자식 뭐 오늘 권력 잡고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권력 잡으면 더 바빠. 사는 건 똑같아. 더 바빠. 그러나 행동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편안한 행복감을 느끼는 게 바로 지도자들의 욕망을 드리지 않았을 때 그 일반 백성들도 스스로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이 남을 어집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들 마음을 어집하는 전부 지도자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이 권력욕과 무력에 끌려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치기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상태면 바로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정치 철학이죠. 이게 바로 정치 철학이죠. 그래, 이런 지도자의 상태,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 이런 것이 세상을 바로 어지럽게 한다는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고담 대목이에요. 시 띄우고 성인지 띄우고 치, 허 띄우고 기심, 실 띄우고 기복, 배복자요. 약 띄우고 기지, 강 띄우고 기길.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인 용어입니다. 자, 이러한 앞에 세 가지 나오죠. 첫째, 권력욕과 무력.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 때 생각했던 그 욕망들, 수없이 많은 욕망들을 갖다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시1호 서있죠. 이 때문에 요 서있자는 앞에 그 세 개 다 받는 거죠. 세 개. 이것 때문에 세 개. 권력욕, 무력, 그 다음에 일반 욕망. 이것이 안 좋다는 거, 불이란 거 아는 거죠.
불이란 거 하면 안 된다 하죠. 이 때문에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때문에 성인의 다스림은 이런 것을 바로 아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그런 성인의 다스림은 어디 하느냐. 첫째가 허기심.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허기심인데, 그 마음을 비우게 한다는 건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게 명상들인데, 실은 명상인데, 사람들이 배를 갖다가 채운다는 것은 자연의 몸인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필요 없는 번뇌망상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간은 번뇌망상들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질없는 번뇌망상 때문에 세상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죠. 누구나가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밤새도 잠도 못 자고. 그렇듯이 이 리더는 그 사람의 일단 부질없는 마음들을 비우기 위해서 맑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청에 맑게 만드는 거죠. 청에 만드는 거죠. 교회의 큰 고승님들아, 신부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 가면 돈 많이 벌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끊임없이 영혼을, 마음을 맑게 해가지고 이 삶 자체를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허기심이. 허기심이 안 되면 끊임없이 이 복이란 건 육신인데, 육신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 지금 여기. 사람이 자기 육신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육신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질없는 욕망을 벗게 되면 마음이 맑아져요. 맑아지면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끌려갔던 거, 외적으로. 아까 했지만 부기 욕망들 다 끌려가죠, 마음이. 그 끌려갔던 것을 갖다가 마음을 비우면은 제자로 돌아오는 게 전부 다. 제자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다 돌아오게 돼요. 다 돌아오게 되면 바로 그 복인데, 바로 육신이 있는 지금 자체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못 사는 가장 큰 원인은 끊임없는 망상들에 내 마음이 끌려가가지고, 나는 지금 꽃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도 꽃밭이 아니라 마음이 저 멀리 가시밭이나 저 멀리 진흙탕이가 있는 거야, 마음은. 그런데 내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지금 꽃밭에 있는 거예요, 꽃밭에. 그게 바로 허기심, 실기, 복입니다. 복이란 것은 사람 먹고 사는 이 배인데,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기본안에 배쳐오는 거는 바로 지금 여기의 내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충실해지는 게 바로 실기복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벗어나 살 데가 없어요. 바로 이 배를 벗어나 살 데가 없어요. 이게 바로 내 삶의 치열한 현장이죠. 바로 모든 행복도 이걸 벗어나 있을 수 없어요. 이 몸을 벗어나 있을 수 없어요. 여기 다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지는 지향성이에요. 지향성. 이 지향성인데, 이건 어떤 뜻이, 이 뜻은 뭐냐면 현재 상서 미래 지향성입니다. 미래 지향성. 이게 육아 공철학할 때 말이 했는데 육아는 뜻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 뜻이란 건 뭐냐면, 뜻이란 건 너무 강하게 되면, 이 뜻이 너무 약하게 하라는 말이거든. 그 뜻이 한데, 너무 강하게 되면 삶의 현상은 다 버리고 그거 하나만 미친 거예요. 좀 강하게 하면은, 한 남자가 상사병 걸리는 거 뭐냐면 그 뜻이 너무 강해. 그 여인은 뜻이 강해서, 너무 그게 강해서 그런 거예요. 강해서. 그 여인의 사랑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그게 바로 상사병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의 상태에서 아까 이제 권력이든지 부든지 뭐든지 그 뜻이 너무 강하면은 현재의 삶 자체는 뭐냐면 전부 다가 불평불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움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 몸이 있는 이 상태가 꽃밭처럼 아름다운 곳인데도 늘 불평불만 속에 세월 보는 거죠.
이 소중한 시간을. 그런데 그 뜻을 약하게 만든 거죠. 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기 분수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강한 걸 갖다가 뒤에 가면 강한 걸 날카롭게 한 것을 무디게 한다는 똑같은 말인데, 실은 자기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약하게 해서 가두는 거, 유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약하게 부드럽게 유하게 만드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강기골. 그러니까 이 골과 복 똑같은데 이 뼈골자가 똑같은 건데 바로 현재의 내 삶에서 뼈를 튼튼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뼈가 튼튼히 건강해지는 거죠. 뼈가 튼튼하다는 것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부질없는 뜻에 끌려가면서 생각이 미치듯이 끌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상사병이 걸렸듯이. 난 꼭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 난 꼭 회장님 해야 되는데 등등. 그러나 그걸 약하게 하면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보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지 자기 현재 있는 육체를 갖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뼈를 갖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약기지 강기골이에요. 이게 뭐냐면 앞에 1장과 2장이 했던 거. 우주론을 알고 이 세상은 미추를 위한 상대 원리라 하는 그런 성인이 2장에 나오고 성인이 정치 일선에 나와서 할 수 있는 행동,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질없는 욕망들을 꺾어가지고 이 삶 속에 있는 각자 눈앞에 있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게 성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민편이라는 거죠. 안민이에요. 그 다음 기전은 굉장히 말이 많고 탈도 많고 논문마다, 내 논문, 여러분 논문마다 굉장히 이해가 많은 기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 띄우고 사민 띄우고 무지 띄우고 무효, 사부 띄우고 지자 띄우고 불감 띄우고 위해라. 자, 무지 무욕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사민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도 얻게 하고 욕망도 얻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물이 많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노자 철학에서 앞으로 하지만도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단어인데 그 세 가지 단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첫째 이제 무의죠. 학습 많이 나니까 무의. 그 다음에 무시. 여기서는 무지. 그 다음에 무욕. 그러면 노자 철학은 인간을 바보로 만든 거 아니야? 이 단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단어예요. 이 노자 철학은 인간을 갖다가 바보로 만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이 글자가 갖고 있는 이면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자 철학이 정립된 게 춘추 전국시대라는 전쟁터였던 거. 인간은 끊임없이 잘난 체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밑에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도구화돼가 끊임없이 죽어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박영한 소설인가 머나먼 송박학이나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에다 보면 한 지식인이 그냥 독재 정권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가 도대체 사람이 사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가는 거. 그러면 전쟁터에 가면 실존을 느낄 수 있을까? 삶에 대한 실존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럼 전쟁터에 갔더니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소통수가 돼가지고 마치 거대한 기계에 나사 교환하는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삶의 좌절을 느끼는 그런 기질인데 인간이 사는 게 뭐냐는 거죠. 제시한 건데, 실은. 그런 뜻이 이 춘추 전국시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뭐 하겠다는 욕망, 지시, 그다고 자기 욕구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왔다는 혼란이. 그 당시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노자는 하느냐면 그걸 무시하는 거. 이거는 이 문자는 뭐냐? 일을 하긴 하되 이 전부 다 뭐냐면 순수하게 한다는 뜻이 속에 있는 거죠. 순수하게. 그러니까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 행동이 자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잘하니 못하니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있었고 지혜는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내가 잘냈다고 뽐내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삶에 필요한 지식 위에 다시 말해 타를 괴롭히기 위한 내가 잘났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게 무지예요. 욕망도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욕망이 있지만 내 욕망을 통해서 타에 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욕망, 그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백성은 무지무욕해.
어떤 자기가 잘났다는 거, 자기가 훌륭하다는 그 지식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분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분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아 내가 너보다 많이 하고 나 많이 지식이 기업진다는 거예요. 모욕. 나는 천하를 갖고 싶은 거야. 너는 조금 재우를 갖고 싶어. 너는 대부가 돼. 그렇듯이 그 욕망이 없어지면 자기 아까 분수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분수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사람 굉장히 순수해지는 거예요. 노자 철학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하니까 박사상이죠. 통나무 박사, 순박할 박사. 그게 바로 이거 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 돌 김용우 선생이 출판사래 통나무 출판사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박사상에서. 통나무 박사. 사람이 통나무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 이 순박한 나무 덩어리인데 이걸 만들어가 의자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책도 수없이 만드는데 그 만든 것이 뭐냐면 치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또 자기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통나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순박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박의 상고통이에요. 순박순수한 거죠. 이렇게 사람이 순박순수해지면 어떤 게 되냐면은 아마 선생님들 느꼈지 못해. 굉장히 어떤 데는 아무런 내가 욕망을 안 가지고 순수해지면 뭐냐면 그때 직관이 있어요. 직관. 시골에 농사 지는 어르신네들이 보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정말 아무것도 배웠어. 그러고 그 동네를 떠나본 게 몇 번 안 돼. 요즘은 버스가 있어서 대전 놀러다가 옛날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평생을 그 시골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따끔씩 나오는 말에 보면 엄청난 직관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죠. 지식이 아니라 지혜. 직관의 지혜가 나온 거예요. 탁 타는 게. 그러면은 그런 노인네가 딱 있으면 사람들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또 외국 유학가 박사 왔다 그런 사람도 그런 직관의 앞에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이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관과 지혜를 얻는 방법은 이 부질없는 마음, 허기심이 돼요. 그 허심이 돼요. 마음을 비우면 가능해요. 이걸 하는 방법이 명상이나 참선이에요. 명상이나 참선은 아르마리를 다 버린 거죠. 아르마리를 버리고 영혼이 순수해지면 그 속에서 내면에 내재하고 있던 엄청난 에너지,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가 직관으로 살아나가지고 상황을 보면 탁 눈이 열리는 거죠. 그 직관의 세계가.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무역의 상태, 순박하게 만들면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그러면 각자 자기 삶에서 누리는 충족감, 그 직관을 사는 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부, 부자는 강조법이죠. 강조하는 거죠. 못한 데 강조하는 거죠. 무엇이? 사지에 숙약된 거죠. 이거는 미니 생단이 미니. 백성들 하여금이죠. 이거 생략된 거예요. 백성들 하여금. 지자들이. 요 지자는 뭐냐면, 아까 했지만, 분별력, 자기 잘났다고 하는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요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즉, 분별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감히 행동을 못해, 그 사람 앞에는. 그 순수한 영혼의 직관을 가진 사람 하면 행동을 못해. 지도자들이 하는 거는 막 요걸 해준다는 겁니다. 백성들 속에. 그래야 백성들이 편하게 안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농부들, 형부가 사무대는 그냥 필요 없는,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이게 노자 정치 철학에서는 꼭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꼭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위 띄우고, 무의적 띄우고, 무불 치라. 지도자는 그래서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것, 무의를 하는 것 같은 거야. 무의를 무의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이라고 그랬죠. 시중. 거기 딱 맞게 하는 거. 그냥 상황 맞거나 무의의 행동, 위무의니까 무의의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위무의. 앞에 있는 위잖아.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의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무의의 행동을 한다. 그 상황에 맞게끔 편하게 그 사람들한테 행동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스려 감화를 받는 거죠. 아, 맞아. 사는 건 그런 거야.
그런 가마에 의해 가지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거야. 이거는 다스리 안 돼. 가마에. 이 육아차가 똑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3장에서 1장, 2장의 경지를 깨달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나왔을 때는 그 지도자가 밑바닥과 같은 순수한 마음에, 그게 도심인데 자연심이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한테 일을 해주면 그러면 저절로 가마를 받아서 다스려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노임금 때 개강가 부립니다. 개강가. 노임금 그 나오죠. 성경에 개강가. 그냥 무릎 두드리면서 각자 자기 사함에서 행하는 거야. 사함의 길은 다 다르거든요. 어부는 어부, 농부는 농부, 화전민은 화전민 다 다르다고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천수를 다하며 사는 모습이 기강가네요. 기강가. 그걸 또 노는 거죠. 그게 지도자 하는 거네요. 그리고 지도자가 오직 권력, 돈, 몇 가지 형태 속에서 놀게 되면 백성들이 그게 모범 계속 따라가게 되면 세상 혼란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노자 철학인데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춘추종이나 혼란한 시대에 대개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이런 노를 제시한 거죠. 이래 안 된다고.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했는데 여기저는 특히 뭐냐면 한비자의 해로편, 한비자 알죠? 한비자. 한비자의 해로편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한비자가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 한비자는 처음으로 노자를 해석한 사람, 주석한 사람입니다. 노자 주석을 처음 다는 사람이 한비자예요. 한비자. 근데 한비자는 해노표라고, 한비자 속에는 해노표인데 노자를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 여기저를 쓰고 나서 뭐냐면은, 그렇지만 무위의 리더십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기에. 요걸 한비자는 뭐냐면 무위지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위의 리더십이죠. 무위의 리더십.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비자는 지도자는 신하를 잘 떠가지고 그 신하들한테 분야별로 필요한 업무를 다 넘겨주는 거예요.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냐면 그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에 따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병이라고 해요. 이병. 그걸 이병만 잡고 있으면 돼요. 이 유명한 겁니다. 유병. 자료병자인데 리더는 한비자 입장에서 두 개의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자료가 뭐냐면 상벌이에요. 상벌.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준다는 거야. 그러면 자연지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잘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한비자는 지금 현재 노자의 무의지치를 갖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법가식 해석하는 거죠. 법가식으로. 그러니까 한비자 철학에는 세 가지 강제는 한비자는 이병이 아니라 이병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세 가지 정치 철학이 있어요. 법술세, 군자는, 임금은 이병과 요걸 갖고 이병을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활용하죠. 이병은 상부를 활용하죠. 요걸 갖고 있어요. 강력한 법을 갖고 있어요, 리더는. 이 한비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기독입니다. 법은 왕만이 판단해야 돼요. 법. 그 다음 술. 여러 가지 방법론이죠. 이 방법론도 신하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단칼에 넘어가죠. 이 법과 모든 술수는 왕만이 해야 돼요. 왕만이. 그 다음에 권력, 세. 이것도 절대로 신하한테 안 된다는 거야. 왕은 이 세 개를 가져야만이 신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한비자의 정치 철학이에요. 법가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에 이병을 쓴다는 겁니다. 상벌로 가지고. 그런데 위에 리더는 뭐냐면 요거만 갖고 조용히 있는 거 많이 하는 거야. 아래 참모 시키는 게 이렇게. 야, 너 이게 시키는 거야. 시키고 딱 기다가 보고 내 법술서에 그건 내가 하는데 아래에서 깜짝깜짝거려? 그러면은 단칼에 치는 거야. 이병가. 잘한 놈은 상종 못하면 치는 거지 뭐. 위에 왕은 뭐냐? 요거 세 개만 딱 갖고 있는 거 갖고. 그럼 시키는 게 전부 다. 하라. 못하는 애 있으면 단칼에 친다는 게 바로 이렇게. 이 한비자 철학의 핵심. 그런데 바로 이게, 위무의적 무불치라는 요 기제를 갖고 한비자는 이렇게 정치 철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3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3장의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는 그 리더가 아까 이 안민편이니까 이 우주 원리의 도의 세계를 의식이 깨고,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두 가지 세력, 다시 말하면 미추나 잘나고 못나고 장단점, 이 세상 밤낮처럼 두 가지로 돌아가는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자기 수양의 경지를 확장시켜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안민장으로 끝난 거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4장은 지도자가 쓰는 큰 원리를 갖고 나오는데, 그 원리가 모든 삼라만상하고 동체가 된다는 거, 만물 동체의 사상을 들고 나온 겁니다. 좀 쉬었다가 4장을, 그러면 55분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장을